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 라고 물었고 이재명은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은 기사회생하게 됐죠. 여기서 화천대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의 대법관 중 모두가 죄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7명의 대법관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5명의 대법관은 죄를 물어야 한다고 봤는데요. 이처럼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지만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인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은 2012년 4월 10일 이재명 지사와 이재선 씨 형제의 모친인 구모 씨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의뢰서를 내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의 모친은 아들 이재선이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 도와달라며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서에는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형제 3명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모친과 형제들은 이재선 씨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선 씨의 가족들은 당시 이재선 씨는 정신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정을 비판하는 입을 틀어막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외에 다른 형제들이 의뢰서에 서명한 것도 이재명 지사에게 생계 등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재선, 이재명 이 두 형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출마하던 2010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선거 직전 형인 이재선 씨에게 찾아와 출마 포부를 밝혔고 이재선 씨도 성남시 영남향후회 등을 중심으로 동생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둘의 사이가 틀어진 건 2012년 초 이재선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을 비판하면서부터입니다.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20가지의 항목에 걸쳐 성남시정을 비판하기까지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지역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형제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두 형제의 모친인 구모 씨가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치료 요청서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것은 이들 형제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 센터는 의뢰서를 받은 지 4개월 정도가 지난 2012년 8월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는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발급했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됩니다. 환자 본인도 모르게 정신병원 입원을 추진하면서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하는 모친의 의뢰서와 성남정신보건센터의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여러 건의 서류가 첨부됐는데요. 이재선 씨의 정신 이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서류는 모두 일반인은 얻기 힘든 성남시 자료였습니다. 특히 의뢰서에는 성남시 공무원 8명의 진술서가 첨부됐는데요. 2012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 등에서 민원인인 이재선 씨를 상대했던 공무원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죽여버리겠다, 나중에 시장이 바뀌면 탄천 청소나 해라, 당신이 간첩이냐, 권력의 하수인이야 등 이재선 씨가 공무원들에게 전화로 했다는 폭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남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진술서를 모으는 과정에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82세였던 이재명 지사의 모친이 나흘간의 짧은 기간 동안 성남시 공무원 8명을 일일이 접촉해 진술서를 받아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해 왔다고 주장해온 김사랑 씨인데요.
김 씨가 강제 입원 사실을 밝힌 것은 2018년 2월이었습니다. 김사랑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이 실종돼 성남의 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자해나 타해 위험 등이 있는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경찰이나 전문의의 소견을 내면 지자체장 권한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법에 대한 찬반 논쟁은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민 25명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분열증, 조현병, 중증 우울, 알코올 의존증 등이 입원 사유로 명시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많은 수치일까요? 적은 수치일까요? 성남시의 인구는 99만 명이고 고양시의 인구는 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최성 전 시장은 재직 8년 동안 고양시장이 관여한 강제 입원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무분별하게 강제 입원 권한을 휘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재명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본선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며 이 후보의 형님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는데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였죠.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실태를 다룬 영화 날 보러 와요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소재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 말고도 4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재산을 탐한 자식들이 일종의 공모를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이후에 정신과 의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는 멀쩡하다고 항변을 했고 또 그게 밝혀져서 태어나자마자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진 다음에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찬성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제 입원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강제 입원 제도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악용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북한의 요독 수용소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친형과 김사랑 씨의 강제 입원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